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겨울이다 보니 전기장판이나 핫팩 등 온열기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뜨겁지 않다고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겨울철 심각한 질환 중 하나인 저온 화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올 메디컬 허브의 김고은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이 겨울철에 저온 화상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저온 화상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화상이란 고온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섭씨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피부가 노출이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지 않을 것 같이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발생하는 화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 48도 정도의 온도에서는 5분 이상 노출될 경우 화상을 입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찜질팩 같이 온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난방 장비에 의한 저온 화상이 흔한 편이고 전기난로의 복사열에 의해서도 저온 화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은 혈류에 의해 몸으로 전해지고 확산되는데 전기장판이나 찜질팩처럼 국소 부위에 열이 가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열의 확산이 어려워지고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 피부의 표면 온도가 너무 상승하여 저온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화상은 보통 바로 또 보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저온 화상은 어떻습니까? 네, 저온 화상은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특성상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대부분 상처가 진피층까지 미치는 3도 화상입니다.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와 같이 전기 매트에 접촉하는 부위에 잘 생기고 피부가 괴사해 하얀 색상을 띠게 되는데 감각이 없을 뿐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자신이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상 증상인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심한 통증이 있거나 크게 물집이 잡히는 등의 증상이 저온 화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증상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냥 방치할 경우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까? 저온 화상은 뜨겁다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화상 정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초기에는 얕은 물집, 발진으로 나타나서 방심하기가 쉽고 압력이 화상 부위에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피부 아래쪽 지방층이 있는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심한 경우에는 피부 괴사나 신경 조직 손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 겨울철에 저온 화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병원을 찾는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온 화상 환자는 1년 중에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순부터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냥 생활하기에는 약간 쌀쌀하지만 그렇다고 보일러를 틀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어서 전기장판이라던가 온수매트만 켜고 생활하다가 화상을 입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추위가 예년보다 일찍 온 작년의 경우에는 저온 화상 환자가 전년 대비 20%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전체 화상 환자들의 약 10 내지 20%가 저온 화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저온 화상은 상처가 깊어서 대부분의 환자가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저온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 화상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찬물로 환부를 시키는 쿨링 마사지도 소용이 없게 되는데 쿨링 마사지는 화상 후에 2시간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난방기기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화끈거림이 느껴진다면 사용을 멈추고 열을 식혀야 하고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는 피부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온열기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미 저온 화상으로 피부색이 어둡게 변했다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서 레이저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색소 침착이 된 부위에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고 또 응급처치도 좀 어렵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그런데 조심하면 좀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심하면 될까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엔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곳부터 찾게 되는데요. 몸이 언 상태에서는 뜨거운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곳에서 잠이라도 들면 점차로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감각이 무뎌지다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셨거나 수면제를 복용했거나 또는 수면을 유도하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감기약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위에 담요 한 장만 깔아주면 되는데 이불로 열이 분산되는 데다가 피부가 매트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찜질팩이나 손난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난로는 최고 온도가 63도에 이르는데 68도로 달궈진 물체에 1초만 닿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난로와 같은 온열기기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나 혈류 장애가 있는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일반인보다 저온 화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소 온열기구의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은근한 열에 더 깊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네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뜨거움으로 인해 간지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통증의 약한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보통 적응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저온 화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난방기구와 용품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